어르신, 오늘도 어제와 같이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세월 치열하게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우리의 남은 삶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70대에 무심코 행하는 특정 습관들이 치매 발병률을 3배, 심장마비 위험을 5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들을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아무런 유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과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구와 관찰을 지속하며 확인한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오늘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10년, 아니 그 이상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오래 앉아있기. 지금 어떤 자세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소파나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70대 어르신들은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히 경고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앉아있는 건데 뭐가 그리 나쁘다는 거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64%나 증가시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혈관은 서서히 막혀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지지요. 둘째, 근육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노쇠를 앞당깁니다. 70대의 근육이 줄어들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여 병에 걸렸을 때 회복을 돕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감염병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고 합니다.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50에서 8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물병이나 살포대를 들고 팔을 올렸다 내리는 가벼운 저항 운동을 매일 10분씩만 해보세요. 식사 때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드십시오. 70대는 젊을 때보다 단백질이 1.5배 더 필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앉아있는 시간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척추 건강을 해쳐 만성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지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5분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망률을 35%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일찍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움직여 건강하게 10년 더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수분 섭취 부족.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그게 뭐 문제라고.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 우리 몸의 갈증 센서 기능이 둔해져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 함량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체중의 60%가 수분이지만 70대에는 45%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목이 좀 마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전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요로 감염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더욱 위험합니다. 넷째, 변비가 심해지고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대장암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가 푸석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30ml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 1.8L, 즉 500ml 물병으로 약 4병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외출 전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물 마시는 것을 생활화해 보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고립. 나이 드니 혼자 있는 게 편해. 모임에 나가봤자 귀찮기만 하고 할 것도 없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외출을 꺼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에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즐거움 뒤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5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이는 고도 비만이나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고립된 노인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폐렴으로 악화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둘째,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63%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전 달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뇌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셋째,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은 뇌에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이러한 자극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증가합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키웁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통증이 심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통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 후 3년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던 78세 윤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TV만 보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더니 몸도 마음도 병들더군요. 자식들 성화에 억지로 노인대학에 나갔는데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다 보니 어느새 웃고 있더라고요. 1년 만에 우울증 약도 끊고 요즘은 오히려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만나자고 연락해요.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이웃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멀리 사는 손주와 영상 통화하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영양 불균형. 나이 드니 입맛도 없고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는 게 편해. 반찬 여러 개 차리기 귀찮아서 김치 하나 놓고 밥 먹어. 70대에 접어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식욕이 자연스레 감소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식사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져 더욱 간단히 혹은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충 먹는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영양 상태가 나쁠 경우 5년 내 사망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평균 2.6배 더 길어진다고 하고요.
영양 불균형이 초래하는 위험은 실로 다양합니다. 첫째, 근감 소증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넘어지고 다치며 일상생활 자체가 힘겨워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 물질 등이 부족하면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영양 부족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82%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비타민 C, D,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염에 매우 취약해져 가벼운 감기에도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째, 골다공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모년기 삶의 질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부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영양 불균형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며 약효마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연을 보내주신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남편 사후 3년간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김치 하나로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일 난다고 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귀찮아도 매 끼니 채소랑 고기, 생선 골고루 챙겨 먹으니 몇 달 만에 기운도 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잘 챙겨 먹는 게 제 건강 비결 1순위예요. 70대 영양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식사마다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 등 탄수화물, 밥, 빵, 면 등 지방, 좋은 기름, 비타민과 미네랄, 채소, 과일, 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하루 최소 60g, 달걀 약 10개 분량의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복지관의 공동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영양사가 관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연식품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습관, 목적의식 상실. 이제 은퇴했으니 편히 쉬어야지. 나이 들어서 뭘 또 새로 시작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나 보내면 되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삶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의식 상실이 단순한 권태감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표나 의미를 뚜렷하게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은 2.4배나 낮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은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이 심장병 발생률이 44% 낮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목표를 향해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이 사라지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져 기억력과 사고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목적 없이 사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은 면역 체계를 억눌러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이는 다음 날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째, 대인관계가 축소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동기부여도 줄어들어 점차 고립되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셨던 78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정말 허망하더군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TV 보는 시간만 늘고 낮잠만 자다 보니 2년 만에 심한 우울증이 왔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죠. 의사 선생님 권유로 용기를 내 동네 문해교실에서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제 덕분에 글을 읽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바쁘고 행복합니다. 삶의 목적의식,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작은 화분을 가꾸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강력한 목적의식을 심어줍니다.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거나 지역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과거 직업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40년 경력의 내과 의사로서 관찰하고 연구한 70대가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 오래 앉아있기, 수분 섭취 부족,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목적의식 상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노년 의학 전문가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새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어르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